아시아나 2023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18.3%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48.1% 감소했습니다. 그리고 유형자산 회전율 0.3회전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납니다. 내용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.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조 원대를 달성해서 18.3% 증가했습니다. 매출원가가 근데 27.2%로 더 높게 증가해서 매출 총액이 감소했고요. 판매관리비는 무려 69.4%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2천억 원대로서 48.1%가 감소했습니다. 영업이익률 8.5% 하락했습니다.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스루풋 회계도 그 영업이익은 똑같습니다만은 인식하는 방향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.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인데요. 이 경우는 항공 연료유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로서 31.1%가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이 12.8% 차이가 있는데 매출 증가율보다 이것으로서 일자 추론이 그 항공 연료유 가격이 크게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추론해 볼 수 있겠어요. 그리고 스루풋율은 3.1%로 마진율이 하락을 했고 운영비용이 29.8% 증가해서 생산성 좀 떨어지고 그 결과 영업이익은 원가회계하고 같습니다만은 48.1%가 감소했습니다. 재고자산이 있긴 하는데 주석 내용은 없고요. 상품 및 저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상품은 면세품 이런 게 아니고 연료유를 그 상품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. 어쨌든 그 재고는 175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. 근데 이 여기에서 그 뭐 이 항목에서 얘기하자면은 2021년도 10월 13일 날 그 항공 커뮤니티 검색을 해보면은 박상구 아시아나 기내식 공급사에 30년 순이익 보장을 했다. 이것이 뭐 배임 정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내식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그 후에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검색을 해봐도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. 비용의 성격적 분리로서 연료 유류부가 9,616억 원이 집행이 돼서 31.1%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운영 비용은 29.8%가 증가했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워킹 코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현장 운영 비용이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이게 25% 증가했습니다. 총 그 제조 비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제조 비용이라고 그냥 인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그 이 현장 운영 비율이 62%로 1.1% 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 재료 비율이 올랐죠.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항공 연료유가 인상이 됐다, 상승이 됐다. 이렇게 이제 2차적으로도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는 제조업이 아니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또 매출원가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요. 재고자산의 변동금액이 매출원가에 반영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 비교를 해보면은 6억 3,1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.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181억 원의 현금이 나갔다면 재고가 181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175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. 그 6억 3,100만 원의 현금이 어디 날라갔는데 일반적으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아니겠는가 추정을 하지만은 현금 흐름표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
그래서 그 재고자산 명세의 주석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이 아니겠느냐.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3,67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무려 전년 반기보다 31%가 증가했습니다. 직원 수는 거꾸로 357명이 감소했습니다. 아, 이런 뉴스들은 별로 안 나오죠. 직원이 해고됐다 하는 뉴스들은 한국 언론에서 잘 취급을 안 할 겁니다. 사회 뭐 불안 요인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은근히 뭔가 그 정부 통제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관심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요. 언론사한테. 어쨌든 인당 평균 임금은 9천만 원 선이 됐는데 이게 그 무려 36.7%가 인상이 됐다.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? 근데 이 357명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우 고임금자가 나간 게 아니고 그 이 근속연수가 짧은 이런 사람들을 내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이 평균 임금이 올라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정비비가 아까 그 재고자산에 그 저장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매출 원가에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은 뭐 재료비 성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비비로 떨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. 12.1% 증가했고요. 공항 관련비가 무려 94%가 증가됐습니다. 그래서 공항 관련비가 대폭 인상되었는데 인천공항 자체를 기업 공개하면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. 공항 관련비라는 게 그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들은 뭔가 내는 부담금이 있겠죠.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그게 이제 비공개 기업이다 보니까 그 재무제표 자료를 구하려면은 좀 쉽지 않게 보이더라고요. 뭐 한 번 전에 한 몇 년 전에 찾아봤었는데 그때 보면은 대부분의 수익이 면세점 임대료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. 이것을 그 문재인 정권 때 뭐 인천공항이 돈을 벌고 있다고 무지 자랑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거보다도 면세점 임대료를 너무 비싸게 했다. 그리고 최근 뉴스 기억으로는 중국 그 자본인 이 글로벌적인 그 면세점 업체가 한국 인천공항까지 먹으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인천공항이 별로 그 재미가 없다. 한국 면세점 업체들이 신라 호텔도 포기하려고 그랬었고 뭐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거는 어떤 국익 차원에서 정부가 그 했다기보다는 그 민간 기업이 면세 임대료를 비싸게 써내면서 중국 자본을 물리쳤다.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. 뭐 이런 게 기억이 나네요.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제조업이 아닌 경우 저는 이 유형자산 항공기 회전율로 봅니다. 근데 항공기만 이제 유형자산 내역에서 별도 뽑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전체 흐름만 보자는 차원에서는 뭐 건물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는 건데요. 0.3회전으로 요게 그 0.08 소점 두 자리로 하면은 약간 그 상승이 됐습니다. 그래 수루픈율은 근데 떨어졌죠. 뭐 이거를 갖다가 그 제조업처럼 분식회계 역방향이라고 분식회계 개연성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는 그 적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고요. 어쨌든 그 수루픈율은 떨어졌습니다. 문제는 그 아시아나가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80%인데 자기 그 투하 자본에 비해서 80%까지 지금 빚을 지고 있는데 지금 그 주 채권은행이 어디다 팔지 매우 궁금합니다.
대한항공한테 인수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국제적인 독과점 뭐 운운해 가지고 그게 또 여의치가 않은 모양이에요. 한국 기업에서 누군가를 인수시킨다고 한다면은 과연 어디가 항공업에 뛰어들지 매우 궁금합니다. 저는 그 중국 자본이나 외국 자본한테 맥히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좀 하게 됩니다. 어, 그래서 그 관심이 되는 게 금호아시아나의 패착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박상구 씨가 친중 협회 회장까지 했었고 중국 하이난 항공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면서부터 패착이 일어나지 않느냐. 그 국내 은행에서 차입금을 얻기가 어렵고 경영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기내식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금호타이어부터 중국 자본에 넘어갔죠. 그 중국 자본에 넘어갈 때가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. 이제 아시아나를 인수할 기업은 누구일까? 이 또 중국 자본한테 넘긴다고 한다면은 그건 매우 좀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. 아니 수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다면은 뭐 미국 자본한테 남기면은 되고 중국 자본한테 남기면 안 되냐라고 누가 그렇게 비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미중 전쟁 대립 중에 중국 자본한테 남긴다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.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거겠죠. 저건 빨리 그 새 주인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돈을 뭐 벌질 못하고 계속 빚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채권은행도 죽을 맛일 거예요. 투자 그 자본 이익률 이걸 뭐 ROC라고도 얘기하고 ROE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4.9% 하락했습니다. 그래서 그 연료유가 이 상승했을 거라고 보는데 모순됩니다. 회사가 제시한 이 항공 지정 부품과 항공유 이런 걸 다 보면은 내려갔어요. 항공 지정 부품도 내려갔고 이게 31% 단순 평균으로 31%인데 마침 매입 비중이 좀 어림셈으로 그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그 21.8%가 하락을 했다. 이렇게 일단 흐름을 보는 겁니다. 정확하다기보다는. 그리고 이제 항공 운임 가격 추이를 보면은 국내 여객 화물 요것이 이제 그 매출 비중이 한 11%예요. 그러면은 그 한 0.2% 국내 항공 및 화물 운임은 여객 및 화물 운임은 0.2% 인상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제선은 27.4%나 크게 인하를 시켰어요. 전체적으로는 27.2%가 하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보면은 왜 그 영업이익이 줄었느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본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중평균 상승률이 마이너스 21.8%인데 그 제조 원가상 비율로는 37.6%니까 8.2% 가격 인하 압력이 있다. 가공 비율은 0.7%다. 그러면은 8.9% 가격 인하 압박률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27.2%를 내려간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거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. 이렇게 또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모순되지는 않는다. 이렇게 모순을 해소할 수 있겠어요. 영업이익의 하락 중요 원인은 해외 운임의 인하 때문으로 보인다. 이렇게 좀 보입니다. 그리고 대한항공이 오늘 현재까지는 아직 비공시인데 아직 공시를 안 하고 있는데 15일까지는 다 마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 날 매우 근데 황금 연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좀 며칠 미뤄주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상장사들이 대거 지금
그 학교 이 여름방학 숙제 하듯이 그 등교 전날 밤새가면서 몰아치기 숙제하는 그런 모양들을 보이고 있죠. 미리미리 좀 해주면은 좀 좋을 텐데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상반기 실적을 보고 연말 매출한다는데 제가 무슨 점쟁이가 아니고 단순 2배 해봅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재고 변동도 없고 그러는데 한 6조 원을 정도 하면 한 3,520억 정도 남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. 근데 스루풋으로 볼 때도 한 뭐 똑같이 6조 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 유형자산 회전율로 매출 증대를 해보자. 그러면은 노선 전기 노선은 결정되어 있는 거고 항공 화물도 뭐 그럴 건데 그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주로 항공 화물로 그 매출을 올렸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항공 화물의 운행 횟수는 줄어들고 주로 여객들이 있는데 그 비율들을 얼마나 잘 조정해 가지고 그 항공기 운항 회전율을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그쪽 전문적인 분야겠지만 일단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한 0.8회전 정도 해볼 수 없을까? 만약에 이게 목표가 달성이 된다면은 매출은 1조 원이나 크게 늘어나게 돼 있고 영업이익도 1조 원대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주가는 11,890원으로 그 2022년 말 주가보다 8,110원이 하락했고요. 경영성과 그런 맞지만은 회전율이나 어떤 임팩트 미래의 그 가치로 본다 그러면은 상승할 기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그 산식을 해 봤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그 나오고 있네요. 장부 가격 대비 아직 128% 이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. 시중에서. 금호건설이 30.77%, 금요석유화학이 11.02%, 외국인이 6.67%를 가지고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면은 전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금호건설의 또 최대 주주는 금호고속이었어요. 자, 이런 걸 보면은 이 아시아나가 재벌로서 커질 수 있었던 것은 DJ 정권 때로 제가 소급해서 기억이 납니다. 어디 본점 빌딩도 어딘가 있었던 것 같고 회원역 쪽인가 있었나 뭐 그런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 고속버스 하던 회사를 이렇게까지 키운 것은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이 축소돼 가는 금호그룹이 해체돼 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. 이상 조금 길었습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